강력하고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이해하면 사랑과 관계에 다시는 예전처럼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지치셨나요? 아니면 더 심한 경우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갈구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반면 어떤 여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답답하죠? 사회는 우리에게 쫓기고 마음을 쏟아붓고 항상 곁에 있으라고 가르쳤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곁에 있거나 과하게 곁에 있는 것에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감, 신비로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의 자석 같은 매력에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적인 사랑의 고대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감정 조절을 마스터하고 자존감을 가지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남자라도 당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7가지 변화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이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빌려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모두 심리학과 감성지능을 활용하여 당신이 그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여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를 더 깊이 사로잡고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감정 조절의 기술을 파헤쳐 봅시다. 첫째, 그 없이 최고의 삶을 사세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그에게 집중할수록 그는 당신의 존재를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관에 어긋나 보일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충만하고 열정적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독립심이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고, 더 이상 아침 인사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답장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새로 고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표, 취미, 그리고 사회생활에 집중하는 거죠. 갑자기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는 나 없이도 이렇게 매혹적인 그녀는 뭘 하고 있는 걸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의 관심에 달려있지 않을 때 당신은 그의 눈에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관심을 기울이든 말든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여자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눈부시고 생동감 넘치는 영화라면 당신은 주인공이고 그는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고대 금욕주의자들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목적을 함양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도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됨으로써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그의 반응에 집착할 틈도 없이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내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남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세상이 그가 곁에 없을 때에도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은 정말 짜릿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당신은 그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에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가 없이도 당신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당신의 놀라운 세상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야, 그 두려움은 강력해.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널 몹시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과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독립심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루를 즐기는 사진이나 진행 중인 새 프로젝트를 공유해 보세요. 하지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자신감이 은은할수록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열정을 미뤄왔지? 그에게 집중하느라 미뤄왔던 꿈이 있지는 않았나?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들을 재발견할 순간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당신답게 기쁨과 목적의식을 발산할 때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사로잡힐 테니까요. 그러니 뭘 기다리고 있나요? 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에너지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만들어라. 진실은 이렇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나방이 불꽃에 이끌리듯이 당신의 활력에 이끌릴 것이다. 최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관심의 덫에 저항하는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만한 건 아니니까요. 믿어보세요. 이 덫은 당신의 연애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둘째, 관심의 덫에 저항하세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의 뜬금없는 문자에 모든 걸 걸고 답장했다가 나중에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후 1시에 받은 건초였거나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나 좀 봐줘 라고 외치는 셀카를 모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일지 몰라도 종종 미묘한 시험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런 촉수를 보내는 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에게 푹 빠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미끼를 물고 즉시 답장하고 그에게 관심을 쏟아붓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절제의 미학을 활용하고 당신의 인정이 그가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순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그가 애매한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을 올릴 때 그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다가올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에게 열려 있음을 증명할지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적 사랑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 조절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늦은 밤에 당신에게 왓츠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바로 답장을 보내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빨리 답장할수록 그는 당신의 답장을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항상 곁에서 기다려줄 거라는 그의 기대를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답장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메시지 앱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에 집중하세요.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책일 수도 있고 힘이 나는 운동일 수도 있고 기쁨을 주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반응 혹은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그의 변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가 갈증의 함정 셀카를 올리거나 마치 당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를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댓글이나 하트 이모티콘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파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여하지 마세요. 그를 긴장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지만 당신에게 감동받지 않아요. 이러한 억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권력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는 왜 답장을 안 했을까요? 흥미를 잃은 걸까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불확실성은 정말 중독적입니다. 호기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갈망으로 자랍니다. 남자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 당신은 그에게 도전이 되고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됩니다. 이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존중하고 그가 당신의 관심을 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고 관심을 되돌려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다시금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힘은 충동을 다스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그의 관심이라는 빵가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성장, 행복, 그리고 여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바로 당신이 더 많이 저항할수록 그가 당신의 부재를 더 많이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파티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당신이 댓글을 달아주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보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내 즉시 답장을 기대하지만 당신은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갑자기 그는 지나치게 분석하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반복하며 왜 당신이 그렇게 무관심한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힘입니다. 당신은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그는 당신의 관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그가 관심을 잃으면 어쩌지?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가 맞는 남자라면 그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능력은 그의 눈에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남자는 자신을 존중하는 여자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모호한 문자나 계산된 셀카 사진을 보낼 때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관심은 특권이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영감을 받고 내면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관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관계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더 많은 팁을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미스터리의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를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그를 전례 없이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셋째, 신비롭게 행동하고 그를 추측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것을 알아본 적 있나요? 바로 미스터리를 향한 그 자석 같은 이끌림,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알아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는 인간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며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주 조금 신비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최근에 뭐 했어요? 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하루를 자세히 되짚어보며 모든 순간을 열정적으로 공유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냥 신나는 일 몇 가지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처럼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장황한 설명도 과도한 공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은 자라날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타고난 문제 해결사입니다. 이야기에 빈틈을 남겨두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빈틈을 메우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신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거지? 내게 말하지 않은 그녀의 삶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가 당신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로움을 주는 비결은 바로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묘미는 상대를 사로잡을 만큼만 이야기하되 상대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숨길 수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매혹적인 소설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장과 같아서 가장 매력적인 세부 사항들을 숨기면서도 당신의 성격을 조금씩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에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밝혀지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은 기대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사로잡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미스터리는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바디랭귀지, 어조, 심지어 눈빛까지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 의미심장한 눈빛 또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잠깐의 침묵은 당신을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의 힘도 있습니다. 남자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깨는 것에 끌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꾸준히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그 리듬을 깨세요. 평소에 당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공유했다면 그 정도를 줄이고 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스터리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에게 당신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의 상상력이 종종 당신을 이상화하고 가능한 한 최고의 모습으로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고 흥미롭고 복잡하며 추구할 가치가 있는 여자로 변합니다. 미스터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미스터리는 비밀스럽거나 얻기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모든 결정, 모든 순간, 모든 생각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답을 미리 알려주는 대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 계획을 묻는다고 해봅시다. 할 일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재밌는 계획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궁금해할 여지가 생기죠. 친구들이랑 놀러 가나요? 새로운 사람 만나나요? 이런 모호함이 바로 질문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가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그는 당신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쓸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무엇에 쏟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신비로움의 매력은 당신이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세계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금씩 알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는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신비로움에는 존중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은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매우 매력적이며 지나치게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여성들과 당신을 차별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물러나 대화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모든 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궁금해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가? 내 이야기에 자신감을 보이는가? 아니면 그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냉담하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끌리고 호기심을 느끼고 더 알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 한 겹 더 벗겨내는 듯한 발견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미스터리란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복잡한 내면을 존중하고 당신이 알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스터리를 간직함으로써 당신은 그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깊이 있고 자신감 넘치며
본질적인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궁금해하도록 만들고 그가 당신이라는 수수께끼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남자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말을 되뇌이며 그가 없는 당신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앞으로 밝혀낼 것이 너무 많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편에선 미묘한 질투가 어떻게 그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4. 미묘한 질투를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질투는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죠. 그렇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감정이죠. 그리고 미묘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남자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급함, 갑작스러운 행동 욕구는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남자들도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이 그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의 세상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건 그를 조종하거나 고의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묘한 질투는 당신의 삶이 활기차고 흥미진진하며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둘만의 농담을 나누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밤을 보내는 순간 솔직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사진은 그녀는 나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누구랑 함께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고 호기심과 함께 질투심이 생깁니다. 독이 되는 질투심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하는 질투심이죠.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경쟁심이 본능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그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묘한 질투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당신은 과시하거나 그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박하고 자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의 관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뭐 하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낸다면 친구들과 나갔을 뿐이야. 오늘 하루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숨기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고 부담이 없으며 그가 궁금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든 취미든 사교 행사든 열정을 쏟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근에 멋진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정말 보람 있었어요. 또는 댄스 수업에 참여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을 만족시키는 경험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묘한 질투의 작용입니다. 그를 소외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든 없든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질투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자질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질투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하게 너무 많이 글을 올리거나 자랑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를 자극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는 이를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더 심한 경우 미성숙함의 표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함이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미묘한 질투는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의 관심을 기다리지 않고 당신의 삶이 의미와 연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는 더 자주 문자를 보내고 당신의 계획에 대해 묻거나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핑계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확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질투에 열이나 과도한 흥분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감정 조절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금욕주의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고 그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특별한 여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학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주목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관심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공감된다면 함께 공감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면의 자신감을 받아들이고 미묘한 질투의 마법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관계의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앞으로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5. 별명으로 개인적인 유대감 형성하기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렇죠? 위로를 주고 열정을 불태우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있어 별명처럼 단순한 것조차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베이비나 허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의 장난기 어린 미소 때문에 그를 문제아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거나 그가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배를 조종한다는 이유로 선장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이러한 별명은 일반적인 애칭이 아니라 개인적인 애칭입니다. 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특별하고 주목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별명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일단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면 그것은 당신과 나누는 유대감의 일부가 됩니다.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조차도 그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그 이름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적 각인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잘 통할까요? 별명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세상처럼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내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만 당신만 그를 캡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별명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명의 마법은 그 희귀성에 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이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면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대화에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가벼운 분위기나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장난스러운 농담을 하면 또 문제 생겼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에 힘도 있습니다. 꾸준히 별명을 사용했다면 잠시 물러나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눈에 띄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별명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별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그만뒀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 작은 별명이 그가 다시 듣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별명은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기억과 감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면 그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감을 형성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고른 별명은 단순히 그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묘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영웅이라고 부르면 그가 당신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때 천재라고 부르면 그의 자신감을 키우고 그 긍정적인 감정을 당신과 연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곁에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때 진정한 마법이 펼쳐집니다. 누군가 당신이 지어준 별명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이며 당신과의 관계를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역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호작용에서 개인적이고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때 그것은 당신이 세심하고 장난기 넘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그런 자신감은 자석처럼 끌립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바로 별명을 지어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적절한 순간 그의 말이나 행동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세요. 그가 공유하는 이야기, 그의 습관, 심지어 그의 웃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름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별명이 단순히 당신이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명은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자신의 일부가 그리워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 진정으로 인정받고 감사받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적 사랑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적 사람들은 사려 깊은 행동과 의도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관계가 평범하거나 덧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서 떠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나요? 제대로 된 별명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속임수나 장난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유대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에게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어떤 작은 버릇이나 습관이 당신을 웃게 만드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영리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별명은 그의 진심 어린 모습, 그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서 나옵니다. 그에게 그만의 독특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을 떠올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감정적 거리감과 결합하면 거부할 수 없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당신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가 당신이 그의 삶에 가져다주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과 그 별명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훨씬 더 혁신적인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게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6번째,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가르쳐 준 적이 언제였나요? 그 발견의 순간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강력하고 개인적이며 인적하고 개인적이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그리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새로운 것을, 그것이 기술이든 관점이든 심지어 작은 지혜든 소개하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자신에게 도전과 흥분을 주는 경험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 신선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때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 통찰력을 떠올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그가 기억하는 그 여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소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전에는 시도해 본 적이 없지만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것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완벽하게 익힌 요리법을 가르쳐 주거나 당신이 배운 몇 가지 팁으로 그의 대중연설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때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 의식을 불어넣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의 멘토가 되거나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공유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했을 때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깊이 새겨지지 않나요? 학습은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데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그러한 성장과 흥분을 느낄 때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적 각인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것은 당신이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친 후에는 당신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유한 것을 그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맴돌거나 확인하지 마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적 사랑이 다시금 빛을 발합니다. 거리를 두고 그가 스스로 배운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죠. 스토아적 사랑은 자립을 중시했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그가 새로운 기술이나 관점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은근히 독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책, 삶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놓은 책을 추천한다고요? 그가 그 책을 읽고 갑자기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가 배운 것을 되새길 때마다 그에게 그 문을 열어준 당신, 그 여자를 떠올립니다. 그 연결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공유된 경험의 힘을 잊지 마세요.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신선하고 신나는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댄스 수업을 듣거나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당신이 삶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자신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바로 이것이 표면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여성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도전한다면 어떨까요? 남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좋아하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나 중요한 발표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하고 사려 깊은 행동은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당신이 가르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과 성취를 당신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시하거나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심으로 즐기거나 믿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진정성을 중시하고 당신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깊은 공감을 얻습니다. 이제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이 큰 목표와 연결해 봅시다. 당신이 그의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거나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라면 당신의 존재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그 관점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것이고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 부재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미소나 웃음 때문에 그가 그리워하는 여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리워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눈에 띄고 오래도록 기억될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영상이 정답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일부를 남기게 되고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공감된다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더 많은 팁을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선 감정 훈련의 힘과 침묵을 마스터하는 것이 어떻게 그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7번째, 침묵의 힘을 마스터하세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있어 침묵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침묵은 장난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은 그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그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며칠 동안 그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합시다. 화가 나거나 그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거리라는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며칠로 흐르면서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뜨길 기대하며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 호기심은 갈망으로 변합니다. 침묵은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존재는 주변 환경의 일부가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라도 물러나면 그 일상은 무너집니다. 침묵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시 평가하고 당신이 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침묵은 조종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그의 인정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대신 그가 당신에게 올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는 본래 문제 해결사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생깁니다. 왜 그녀는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녀가 관심을 잃어가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고 그가 그 질문들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집니다. 침묵은 또한 희소성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제력의 힘,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희소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고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침묵은 또한 권력의 역학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당신은 그보다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화 앞에서 그의 관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우선순위, 그리고 당신만의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의 핵심입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즉 감정을 다스리고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침묵을 실천할 때 당신은 이 철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규율과 자제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매우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이제 침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그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계를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서로 연결되는 순간과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상 침묵을 지키면 무관심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지만 따뜻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다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는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질질 끌거나 그가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재밌었는데 잠깐 가야겠어. 빨리 이야기해야지 라고 말한 후 그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 유머, 존재감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나요?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노력할 거라고 믿을 수 있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좋은 남자는 당신의 침묵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낄 것이고 당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침묵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성장, 행복, 그리고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의 관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아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힘도 잊지 마세요. 침묵을 깨는 순간 그것은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려 깊은 메시지, 장난기 어린 말 또는 진심 어린 안부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을 무기가 아닌 연결과 명확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냉정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갈망이 자라고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재발견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탐험할 수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이 여정은 단순히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 성장, 그리고 당신이라는 특별한 여성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물러나 지금까지 탐험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이 전략들은 단순히 매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조종이나 장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며 잊히지 않는 여성,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관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비로움을 받아들이고 은근히 질투심을 유발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특한 별명을 지어주거나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 그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순간과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힘을 마스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존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략들이 자존감과 감정 조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이 전략들의 핵심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전략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파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의 토대는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외부의 인정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관계에 적용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깊은 만족감을 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의 본질이며 이러한 전략들을 시대를 초월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가요? 이러한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당신의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됨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이 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사랑과 관계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이 곧 써내려갈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위해 건배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력하고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이해하면 사랑과 관계에 다시는 예전처럼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지치셨나요? 아니면 더 심한 경우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갈구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반면 어떤 여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답답하죠? 사회는 우리에게 쫓기고 마음을 쏟아붓고 항상 곁에 있으라고 가르쳤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곁에 있거나 과하게 곁에 있는 것에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감, 신비로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의 자석 같은 매력에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적인 사랑의 고대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감정 조절을 마스터하고 자존감을 가지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남자라도 당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7가지 변화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이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빌려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모두 심리학과 감성지능을 활용하여 당신이 그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여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를 더 깊이 사로잡고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감정 조절의 기술을 파헤쳐 봅시다. 첫째, 그 없이 최고의 삶을 사세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그에게 집중할수록 그는 당신의 존재를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관에 어긋나 보일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충만하고 열정적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독립심이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고, 더 이상 아침 인사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답장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새로 고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표, 취미, 그리고 사회생활에 집중하는 거죠.
갑자기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는 나 없이도 이렇게 매혹적인 그녀는 뭘 하고 있는 걸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의 관심에 달려있지 않을 때 당신은 그의 눈에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관심을 기울이든 말든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여자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눈부시고 생동감 넘치는 영화라면 당신은 주인공이고 그는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고대 금욕주의자들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목적을 함양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도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됨으로써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그의 반응에 집착할 틈도 없이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내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남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세상이 그가 곁에 없을 때에도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은 정말 짜릿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당신은 그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에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가 없이도 당신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당신의 놀라운 세상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야, 그 두려움은 강력해.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널 몹시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과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독립심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루를 즐기는 사진이나 진행 중인 새 프로젝트를 공유해 보세요. 하지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자신감이 은은할수록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열정을 미뤄왔지? 그에게 집중하느라 미뤄왔던 꿈이 있지는 않았나?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들을 재발견할 순간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당신답게 기쁨과 목적의식을 발산할 때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사로잡힐 테니까요. 그러니 뭘 기다리고 있나요? 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에너지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만들어라. 진실은 이렇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나방이 불꽃에 이끌리듯이 당신의 활력에 이끌릴 것이다. 최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관심의 덫에 저항하는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만한 건 아니니까요. 믿어보세요. 이 덫은 당신의 연애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둘째, 관심의 덫에 저항하세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의 뜬금없는 문자에 모든 걸 걸고 답장했다가 나중에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후 1시에 받은 건초였거나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나 좀 봐줘 라고 외치는 셀카를 모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일지 몰라도 종종 미묘한 시험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런 촉수를 보내는 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에게 푹 빠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미끼를 물고 즉시 답장하고 그에게 관심을 쏟아붓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절제의 미학을 활용하고 당신의 인정이 그가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순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그가 애매한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을 올릴 때 그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다가올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에게 열려 있음을 증명할지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적 사랑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 조절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늦은 밤에 당신에게 왓츠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바로 답장을 보내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빨리 답장할수록 그는 당신의 답장을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항상 곁에서 기다려줄 거라는 그의 기대를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답장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메시지 앱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에 집중하세요.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책일 수도 있고 힘이 나는 운동일 수도 있고 기쁨을 주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반응 혹은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그의 변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가 갈증의 함정 셀카를 올리거나 마치 당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를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댓글이나 하트 이모티콘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파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여하지 마세요. 그를 긴장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지만 당신에게 감동받지 않아요. 이러한 억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권력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는 왜 답장을 안 했을까요? 흥미를 잃은 걸까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불확실성은 정말 중독적입니다. 호기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갈망으로 자랍니다. 남자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 당신은 그에게 도전이 되고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됩니다. 이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존중하고 그가 당신의 관심을 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고 관심을 되돌려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다시금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힘은 충동을 다스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그의 관심이라는 빵가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성장, 행복, 그리고 여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바로 당신이 더 많이 저항할수록 그가 당신의 부재를 더 많이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파티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당신이 댓글을 달아주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보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내 즉시 답장을 기대하지만 당신은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갑자기 그는 지나치게 분석하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반복하며 왜 당신이 그렇게 무관심한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힘입니다. 당신은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그는 당신의 관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그가 관심을 잃으면 어쩌지?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가 맞는 남자라면 그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능력은 그의 눈에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남자는 자신을 존중하는 여자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모호한 문자나 계산된 셀카 사진을 보낼 때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관심은 특권이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영감을 받고 내면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관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관계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더 많은 팁을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미스터리의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를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그를 전례 없이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셋째, 신비롭게 행동하고 그를 추측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것을 알아본 적 있나요? 바로 미스터리를 향한 그 자석 같은 이끌림,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알아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는 인간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며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주 조금 신비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최근에 뭐 했어요? 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하루를 자세히 되짚어보며 모든 순간을 열정적으로 공유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냥 신나는 일 몇 가지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처럼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장황한 설명도 과도한 공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은 자라날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타고난 문제 해결사입니다. 이야기에 빈틈을 남겨두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빈틈을 메우게 됩니다. 그녀가 무슨 신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거지? 내게 말하지 않은 그녀의 삶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가 당신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로움을 주는 비결은 바로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묘미는 상대를 사로잡을 만큼만 이야기하되 상대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숨길 수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매혹적인 소설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장과 같아서 가장 매력적인 세부 사항들을 숨기면서도 당신의 성격을 조금씩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에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밝혀지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은 기대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사로잡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미스터리는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바디랭귀지, 어조, 심지어 눈빛까지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 의미심장한 눈빛 또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잠깐의 침묵은 당신을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의 힘도 있습니다. 남자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깨는 것에 끌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꾸준히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그 리듬을 깨세요. 평소에 당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공유했다면 그 정도를 줄이고 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스터리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에게 당신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의 상상력이 종종 당신을 이상화하고 가능한 한 최고의 모습으로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고 흥미롭고 복잡하며 추구할 가치가 있는 여자로 변합니다. 미스터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미스터리는 비밀스럽거나 얻기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모든 결정, 모든 순간, 모든 생각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답을 미리 알려주는 대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 계획을 묻는다고 해봅시다. 할 일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재밌는 계획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궁금해할 여지가 생기죠. 친구들이랑 놀러 가나요? 새로운 사람 만나나요? 이런 모호함이 바로 질문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가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그는 당신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쓸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무엇에 쏟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신비로움의 매력은 당신이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세계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금씩 알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는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신비로움에는 존중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은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매우 매력적이며 지나치게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여성들과 당신을 차별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물러나 대화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모든 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궁금해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가? 내 이야기에 자신감을 보이는가? 아니면 그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냉담하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끌리고 호기심을 느끼고 더 알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 한 겹 더 벗겨내는 듯한 발견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미스터리란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복잡한 내면을 존중하고 당신이 알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스터리를 간직함으로써 당신은 그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깊이 있고 자신감 넘치며 본질적인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궁금해하도록 만들고 그가 당신이라는 수수께끼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남자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말을 되뇌이며 그가 없는 당신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앞으로 밝혀낼 것이 너무 많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편에선 미묘한 질투가 어떻게 그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4. 미묘한 질투를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질투는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죠. 그렇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감정이죠. 그리고 미묘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남자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급함, 갑작스러운 행동 욕구는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남자들도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이 그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의 세상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건 그를 조종하거나 고의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묘한 질투는 당신의 삶이 활기차고 흥미진진하며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둘만의 농담을 나누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밤을 보내는 순간 솔직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사진은 그녀는 나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누구랑 함께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고 호기심과 함께 질투심이 생깁니다. 독이 되는 질투심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하는 질투심이죠.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경쟁심이 본능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그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묘한 질투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당신은 과시하거나 그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박하고 자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의 관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뭐 하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낸다면 친구들과 나갔을 뿐이야. 오늘 하루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숨기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고 부담이 없으며 그가 궁금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든 취미든 사교 행사든 열정을 쏟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근에 멋진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정말 보람 있었어요. 또는 댄스 수업에 참여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을 만족시키는 경험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묘한 질투의 작용입니다. 그를 소외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든 없든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질투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자질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질투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하게 너무 많이 글을 올리거나 자랑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를 자극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는 이를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더 심한 경우 미성숙함의 표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함이 당신의 비밀무기입니다. 미묘한 질투는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의 관심을 기다리지 않고 당신의 삶이 의미와 연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는 더 자주 문자를 보내고 당신의 계획에 대해 묻거나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핑계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확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질투에 열이나 과도한 흥분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감정 조절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금욕주의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고 그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특별한 여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학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주목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관심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공감된다면 함께 공감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면의 자신감을 받아들이고 미묘한 질투의 마법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관계의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앞으로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5. 별명으로 개인적인 유대감 형성하기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렇죠? 위로를 주고 열정을 불태우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있어 별명처럼 단순한 것조차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베이비나 허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의 장난기 어린 미소 때문에 그를 문제아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거나 그가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배를 조종한다는 이유로 선장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이러한 별명은 일반적인 애칭이 아니라 개인적인 애칭입니다. 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특별하고 주목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별명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일단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면 그것은 당신과 나누는 유대감의 일부가 됩니다.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조차도 그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그 이름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적 각인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잘 통할까요? 별명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세상처럼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내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만 당신만 그를 캡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별명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명의 마법은 그 희귀성에 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이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면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대화에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가벼운 분위기나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장난스러운 농담을 하면 "아, 또 문제 생겼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에 힘도 있습니다. 꾸준히 별명을 사용했다면 잠시 물러나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눈에 띄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별명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별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그만뒀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 작은 별명이 그가 다시 듣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별명은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기억과 감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면 그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감을 형성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고른 별명은 단순히 그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묘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영웅이라고 부르면 그가 당신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때 천재라고 부르면 그의 자신감을 키우고 그 긍정적인 감정을 당신과 연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곁에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때 진정한 마법이 펼쳐집니다. 누군가 당신이 지어준 별명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이며 당신과의 관계를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역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호작용에서 개인적이고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때 그것은 당신이 세심하고 장난기 넘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그런 자신감은 자석처럼 끌립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바로 별명을 지어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적절한 순간 그의 말이나 행동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세요. 그가 공유하는 이야기, 그의 습관, 심지어 그의 웃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름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별명이 단순히 당신이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명은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자신의 일부가 그리워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 진정으로 인정받고 감사받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적 사랑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적 사람들은 사려 깊은 행동과 의도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관계가 평범하거나 덧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서 떠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나요? 제대로 된 별명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속임수나 장난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유대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에게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어떤 작은 버릇이나 습관이 당신을 웃게 만드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영리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별명은 그의 진심 어린 모습, 그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서 나옵니다. 그에게 그만의 독특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을 떠올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감정적 거리감과 결합하면 거부할 수 없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당신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가 당신이 그의 삶에 가져다주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과 그 별명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훨씬 더 혁신적인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6번째,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가르쳐준 적이 언제였나요? 그 발견의 순간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강력하고 개인적이며 인적하고 개인적이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그리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새로운 것을, 그것이 기술이든 관점이든 심지어 작은 지혜든 소개하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자신에게 도전과 흥분을 주는 경험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 신선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때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 통찰력을 떠올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그가 기억하는 그 여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소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전에는 시도해 본 적이 없지만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것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완벽하게 익힌 요리법을 가르쳐 주거나 당신이 배운 몇 가지 팁으로 그의 대중연설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때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의식을 불어넣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의 멘토가 되거나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공유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했을 때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깊이 새겨지지 않나요? 학습은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데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그러한 성장과 흥분을 느낄 때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적 각인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것은 당신이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친 후에는 당신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유한 것을 그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맴돌거나 확인하지 마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적 사랑이 다시금 빛을 발합니다. 거리를 두고 그가 스스로 배운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죠. 스토아적 사랑은 자립을 중시했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그가 새로운 기술이나 관점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은근히 독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책, 삶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놓은 책을 추천한다고요? 그가 그 책을 읽고 갑자기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가 배운 것을 되새길 때마다 그에게 그 문을 열어준 당신, 그 여자를 떠올립니다. 그 연결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공유된 경험의 힘을 잊지 마세요.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신선하고 신나는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댄스 수업을 듣거나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당신이 삶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자신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바로 이것이 표면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여성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도전한다면 어떨까요? 남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좋아하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나 중요한 발표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하고 사려 깊은 행동은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당신이 가르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과 성취를 당신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시하거나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심으로 즐기거나 믿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진정성을 중시하고 당신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깊은 공감을 얻습니다. 이제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이 큰 목표와 연결해 봅시다. 당신이 그의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거나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라면 당신의 존재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그 관점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것이고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 부재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미소나 웃음 때문에 그가 그리워하는 여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리워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눈에 띄고 오래도록 기억될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영상이 정답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일부를 남기게 되고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공감된다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더 많은 팁을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선 감정 훈련의 힘과 침묵을 마스터하는 것이 어떻게 그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7번째, 침묵의 힘을 마스터하세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있어 침묵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침묵은 장난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은 그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그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며칠 동안 그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합시다. 화가 나거나 그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거리라는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며칠로 흐르면서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뜨길 기대하며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 호기심은 갈망으로 변합니다. 침묵은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존재는 주변 환경의 일부가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라도 물러나면 그 일상은 무너집니다. 침묵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시 평가하고 당신이 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침묵은 조종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그의 인정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대신 그가 당신에게 올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는 본래 문제 해결사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생깁니다. 왜 그녀는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녀가 관심을 잃어가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고 그가 그 질문들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집니다. 침묵은 또한 희소성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제력의 힘,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희소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고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침묵은 또한 권력의 역학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당신은 그보다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화 앞에서 그의 관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우선순위, 그리고 당신만의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의 핵심입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즉 감정을 다스리고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침묵을 실천할 때 당신은 이 철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규율과 자제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매우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이제 침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그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계를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서로 연결되는 순간과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상 침묵을 지키면 무관심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지만 따뜻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다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는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질질 끌거나 그가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재밌었는데 잠깐 가야겠어. 빨리 이야기해야지 라고 말한 후 그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 유머, 존재감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나요?
그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노력할 거라고 믿을 수 있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좋은 남자는 당신의 침묵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낄 것이고 당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침묵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성장, 행복, 그리고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의 관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아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힘도 잊지 마세요. 침묵을 깨는 순간 그것은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려 깊은 메시지, 장난기 어린 말 또는 진심 어린 안부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을 무기가 아닌 연결과 명확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냉정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갈망이 자라고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재발견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탐험할 수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이 여정은 단순히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 성장, 그리고 당신이라는 특별한 여성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물러나 지금까지 탐험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이 전략들은 단순히 매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조종이나 장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며 잊히지 않는 여성,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관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비로움을 받아들이고 은근히 질투심을 유발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특한 별명을 지어주거나 새로운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 그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순간과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힘을 마스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존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략들이 자존감과 감정 조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이 전략들의 핵심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전략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파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의 토대는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외부의 인정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관계에 적용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깊은 만족감을 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의 본질이며 이러한 전략들을 시대를 초월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가요? 이러한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당신의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됨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이 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사랑과 관계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이 곧 써내려갈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위해 건배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